오늘은 다소 무겁고 우울한 주제입니다. 60세 이후 노년층이 왜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원인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소 지루하고 긴 영상입니다만 전 재산을 잃고서 노년기를 불행하게 후회와 자기 학대로 지내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내어 꼭 끝까지 들어두세요. 만약 사례로 설명드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 영상을 기억하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어 사기를 당하고 후회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은 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와 사기를 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좋은지에 관한 행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심리적, 경제적, 인지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다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회심리적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노인 사기의 원인과 사례, 방지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와의 물리적, 정신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노년층은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사기범들은 노인들의 이러한 외로움을 파고들어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 정서적인 유대감을 악용합니다. 외로운 노년층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은 마치 고독한 낚시꾼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범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관심으로 노인들의 마음을 얻어낸 다음 그들의 지갑을 노립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맨스 스캠 사례입니다. 즉, 정을 이용한 사기의 사례입니다.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해외에서 근무하는 멋진 사업가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는데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외로운 마음을 살살 녹였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연락하며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할머니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관심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업가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주면 몇 배로 갚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을 정말 믿었기에 가진 돈을 모두 보내주었지만 돈을 받은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였던 거죠. 가족 사칭 사기입니다. 자녀를 가장한 사기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자녀의 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이걸로 연락했어. 지금 급하게 돈 보낼 일이 있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빨리 보내줘. 평소 자녀가 바쁘다는 것을 알았기에 할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자녀의 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것입니다. 기관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믿을 만한 기관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특별한 의료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시면 병원비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정보를 알려주시고 지금 당장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정부 기관이라고 하니 믿음이 가서 시키는 대로 개인정보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통장의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범들은 노인들이 정부 기관이나 큰 병원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낯선 사람의 연락은 항상 의심하세요.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주더라도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일단 끊으세요. 자녀나 가족에게 온 문자나 전화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평소와 다른 말투라면 꼭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외롭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활동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망설이지 말고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경찰서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권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노인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 분위기상 정부 기관이나 특정 전문가의 권위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하여 검찰, 금융기관, 유명기관 등을 사칭하여 노인들을 속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정부나 권위 있는 기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오셨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런 어르신들의 믿음을 악용해서 마치 검찰이나 은행, 유명한 기관인 척 연기하며 돈을 가로챕니다. 마치 영화에서 가짜 경찰이 진짜 경찰인 척 행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위를 사칭한 사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속지 않도록 몇 가지 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영감님과 가짜 검찰 사기 사례입니다. 김영감님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김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김영감님의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어 큰 문제가 생겼으니 당장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김영감님은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죠. 김 수사관은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모든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이건 비밀 수사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재촉했습니다. 김영감님은 검찰이라는 말에 의심할 틈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사기범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김영감님의 정부 기관에 대한 믿음을 이용한 무서운 사기였습니다. 박할머니와 가짜 은행원 사기입니다. 박할머니에게 오은행 고객센터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사람은 고객님의 통장이 해킹당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당장 보안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앱은 가짜였고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박할머니 통장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은행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어르신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 박사님과 가짜 유명 병원 사기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이 박사님에게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박사님은 특별히 선정되셔서 최신 암치료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치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신 연구 참여를 위한 선납금으로 얼마를 보내셔야 합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 이 박사님은 평소 존경하던 유명 병원에서 제안이 오니 귀가 솔깃했습니다. 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 병원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이 유명 병원의 권위를 믿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권위를 사칭한 사기 예방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검찰, 은행, 병원 등 어떤 기관도 전화로 어르신의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비밀 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같은 말은 100% 사기입니다. 진짜 기관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수상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누르는 순간 어르신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변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의논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은 언제든지 어르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드립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의 믿음을 악용하는 사기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사기 전화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고해 주세요. 셋째, 효도 심리를 악용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자녀를 사칭한 사기나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의 사기에 취약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식이라면 늘 돕고 싶고 가족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크시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녀나 가족인 척 속여 돈을 뜯어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효심을 가장해서 어르신들을 속이는 아주 나쁜 수법이에요. 자녀나 가족을 사칭하는 사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절대 속지 않도록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메시지 사기 사례입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급해라고 문자에 응답해서 사기당한 경우입니다. 김 여사님에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아들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가 급해. 지금 내 폰이 안 돼서 친구 폰으로 연락했어.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줘.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평소 바쁜 아들이라 의심 없이 문자를 받은 김 여사님은 아들이 많이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휴대폰도 멀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전화 사기 사례입니다. 박 사장님에게 어느 날 밤 늦게 아들 목소리와 비슷한 젊은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야. 지금 급하게 중요한 투자 건이 있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혔어. 아빠가 잠깐만 보증서 주거나 아니면 아빠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나한테 보내주면 바로 갚을게. 내일 아침에 다 해결될 거야. 박 사장님은 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망설이지 않고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고 이미 돈은 사기꾼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아주 교묘한 사기였습니다. 가족명에 도용한 사기 사례입니다. AI를 이용한 손녀의 목소리로 인해 사기당한 사례입니다. 최할머니에게 손녀딸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하대. 우리가 할머니 걱정돼서 대신 보이스피싱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할머니 신분증이랑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하대. 우리가 직접 가서 받아올게. 최할머니는 손녀딸이 자신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라 생각하고 집에 온 사기꾼들에게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의 돈이 모두 사라지고 할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르신들의 순수한 믿음을 악용한 악질적인 사기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나 가족에게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문자로만 연락이 오거나 평소와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원래 알던 자녀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더욱 의심하세요. 나 급해. 나중에 전화할게 식으로 회피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자녀라면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충분히 설명하고 전화 통화를 할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개인정보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자녀나 가족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중요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돈과 관련된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녀나 다른 가족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바로 이야기해서 함께 의논하세요. 경찰서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은 언제든지 어르신들의 사기 피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불안하거나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어르신들의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넷째,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수입 감소, 건강 문제, 역할 상실 등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현실을 이용하여 고수익 투자, 만병통치약 판매 등으로 노인들을 유혹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또 사회생활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시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돈을 엄청나게 불려주겠다거나 병을 싹 낫게 해주는 약이 있다면서 어르신들을 속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에게 달콤한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감을 이용한 사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속지 않도록 몇 가지 실제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수익 투자 사기 사례입니다. 김영감님의 황금알 낳는 투자 사기 사례입니다. 김영감님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늘 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유명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찾아와 원금은 절대 손실 없이 보장하고 한 달에 10%씩 수익을 벌게 해주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기회라며 김영감님을 설득했죠. 김영감님은 이 투자 전문가를 믿고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와 김영감님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익금 지급이 끊기고 전문가라는 사람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김영감님의 수입 감소에 대한 불안감과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 할머니의 만병통치약 사기를 당한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유명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와 이 약은 암도 낫게 하고 관절염도 한 번에 치료하며 치매도 예방하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이라며 비싼 약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일반인에게는 팔지 않고 특별히 할머니께만 파는 것이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흔들었죠. 이 할머니는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돈을 주고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효과는 없었고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은 평범한 비타민 수준이었고 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무서운 사기였습니다. 역할 상실을 이용 사기입니다. 박할아버지의 허황된 취업 알선 사기 사례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니 무력감도 들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마음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대기업 퇴직자 재취업 전문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할아버지의 경력이 아까워서 특별히 추천해드리는 자리다. 큰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다만 계약 전에 소정의 알선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 에이전트라는 사람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역할 상실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원금 손실이 없다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이든 모든 병을 한 번에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비싼 약을 강요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별한 기회,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나 사업, 취업은 숨기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어떤 제안이든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외롭거나 불안하다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 가족, 친구 또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 주세요. 다섯째, 노년기에 나타나는 자기 확신과 판단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사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얼마나 아는데 설마 내가 사기에 속을 리가 있어?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자신감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분은 똑똑하시고 판단력이 좋으시네. 이런 분들을 속이려면 더 그럴듯하게 보여야겠다 하고 달려듭니다.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낚시꾼이 더 교묘한 미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난 안 속아 하는 마음을 파고드는 사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나는 괜찮아 하고 방심하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몇 가지 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적 허영심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김 박사님의 투자 고문 사기 사례입니다. 김 박사님은 평생 학문에 몰두하셨고 자신은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세계적인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찾아와 박사님처럼 안목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고급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초고수익 투자인데 소수의 특별한 분들께만 드리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기꾼은 김 박사님의 지적인 부분과 경험을 높이 사는 척하며 박사님이라면 이 투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라고 부추겼죠. 결국 김 박사님은 자신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믿으며 큰 돈을 투자했지만 그 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과신이 독이 된 사례입니다. 과거 성공 경험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 부장님의 족집게 경매 사기를 당한 사례입니다. 이 부장님은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로 꽤 짭짤한 재미를 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때의 감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했죠. 그러던 중 자신을 부동산 경매의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접근하여 부장님처럼 예전에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정보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급매물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부장님은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과
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사기꾼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현장 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덜컥 계약금을 보냈지만 그 땅은 가짜였거나 아무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과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은 경우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최 회장님의 가짜 명품 사업 사기 사례입니다. 최 회장님은 평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웬만한 사람에게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어느 날 자신을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의 한국 총판 이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처럼 명망 있는 분이 저희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저희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좋아지고 회장님께는 엄청난 로열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기꾼은 최 회장님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계속 지켜 세우며 마치 최 회장님이라서 이런 특별한 기회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자신의 경험과 지위 덕분에 사기꾼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명품 사업은 실체가 없는 가짜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마음을 조심하세요. 사기 예방 팁입니다. 나만 아는 정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는 말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의 특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지켜 세우며 접근하는 사람을 특히 경계하세요.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건드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등과 상의하세요.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야라는 말에 넘어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돈을 버셨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기 수법도 진화합니다. 내가 설마 속겠어?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은 모든 사람의 약점을 노립니다. 어르신들의 자신감도 그들에게는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 지혜를 역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보다 나는 언제든 속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과 격려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